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임신 중에 약을 드시려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시죠. 임신 중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약이랑 먹어서는 안 되는 약 구별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임신 중에는 안 좋은 증상들 때문에 약 처방을 드려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하고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기 산모인데 열이 많이 나요. 열이 39도, 40도 이렇게 나요. 그러면 산모도 힘들고 몸이 안 좋겠지만 아이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해열제는 꼭 복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모의 심부 온도를 낮춰서 아기한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약이라고 생각하면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셔서 잘 안 드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산모한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해열 진통제는 대표적인 거 타이레놀이고요. 다른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타이레놀 단일 제제로만 드시면 임신 중에 위험 없이 해열 진통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오시면 가장 많이 처방해 드리는 종류 중에 하나가 타이레놀이고요. 그리고 초기에 입덧이 있는 시기가 있죠. 그럴 때 입덧 약을 처방을 많이 드려요. 요새 입덧 약이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입덧 약도 아기한테 안 좋은 영향 끼칠까봐 안 드신다든지 주변의 어른들이 그래도 약은 안 먹는 게 좋지 않냐 해서 그거 안 드시고 계속 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입덧을 하고 엄마가 잘 먹지 못하고 계속 토하고 탈수되고 이런 상황이 엄마한테도 힘들지만 아기한테도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기는 엄마가 이제 살이 빠지는 중에도 커나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충분한 수분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마의 건강을 잘 유지를 해서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이 가게 해주는 거니까 입덧 약은 지금은 기형 유발이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이제 산모의 그 삶의 질을 개선시킴으로써 아기한테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입덧이 심하신 분들은 약을 복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혈압약 같은 경우 임신 전부터 혈압이 높으셔가지고 혈압약을 복용해 오시던 분들도 약 함부로 끊으시면 안 돼요. 임신 중에 혈압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각종 위험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거든요. 혈압약 중에서도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쓰면 안 되는 약도 일부 있지만 그래서 임신을 하시게 되면 그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는 혈압약으로 교체해서 그렇게 유지를 하시면 돼요. 엄마의 혈압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임신 중독증의 위험성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아기가 같이 안 좋아질 위험성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 조절 잘 하셔야 되고요. 당뇨약 같은 경우도 먹을 수 있는 약, 먹지 못하는 약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인슐린으로 교체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갑상선약. 임신 중에 꼭 유지를 하셔야 돼요. 갑상선 수치가 그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게 임신 중에는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임신이 되면서 갑상선 수치가 많이 변화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잘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약을 끊지 말고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임신 중에 완전히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약들 중에 하나가 갑상선 약이거든요. 약을 드심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이에 반해서 드시면 절대로 안 되는 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는 뭘까요? 여드름 약은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여드름 약을 처방할 때 그 임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항상 물어보거든요. 임신 테스트를 하고 나서 약을 주시는 병원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약을 먹는 동안에는 꼭 피임을 하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드름 약 중에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이 아기의 기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형 유발률이 30%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약을 복용하시는 중에는 피임을 잘 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임신이 되셨다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예정하고 계신다면 그 전부터 한 달 이상 전부터 그 약은 끊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된 임신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뭐 많이 복용하시는 약은 아니지만 와파린 같은 경우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약이거든요. 그런 약들도 아이한테 기형 유발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임신 예정 전에 약을 끊고요. 주사로 맞는 헤파린 제제로 바꾸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일반적으로 드시는 약은 아니니까요. 드시는 분들은 이제 주치의랑 상담을 해서 내가 언제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약을 좀 바꿔서 안전한 약으로 유지를 해 주실 거예요. 또 많이 걱정하시는 거는 피임약이거든요. 내가 피임약을 먹었는데 임신이 됐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임약을 잘 드셨을 경우는 아니고 뭐 미루려고 먹었는데 혹은 뭐 임신이 아닌 줄 알고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임신이 되었더라. 근데 피임약에 보면은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임신 중에 절대로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피임약이 아이한테 뭐 되게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뭐 조산을 시킨다든지 유산이랑 관련이 있다든지 뭐 기형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요. 임신 중에 피임약은 전혀 필요가 없는 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카테고리로 나눴을 때 X 카테고리, 임신 중에 절대로 복용하면 안 되는 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나쁜 영향을 줘서가 아니고 필요 없는 약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초기에 약간 피임약을 복용을 하셨더라도 그게 이후에 아기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드셔야 되는 약 중에서 우리가 항생제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권유를 드려요. 왜냐하면 엄마가 어떤 감염이 있을 경우에 아기도 영향을 받거든요. 열이 난다든지 염증이 이제 과도해진다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이제 나는 뭐 약을 안 먹고 참겠다 이래서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들을 간혹 봐요. 감기인 줄 알고 이제 계속 그냥 참고만 계셨다가 부비동염으로 가서 이제 그거는 꼭 항생제 드셔야 되거든요. 안 드시면 안 나아요. 그런데 이제 항생제를 먹으면서도 계속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어른들도 그래도 뭐 네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안 먹는 게 맞지 않냐 그러는데 이건 아이를 위해서 드셔야 돼요. 임산부에게 안전한 항생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선택해서 드시게 되면 엄마는 좋아지고 아이한테 나쁜 영향이 없고 이런 효과를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감기를 그냥 방치했다가 부비동염이 되거나 후두염 되거나 폐렴 되고 기관지염 되고 이런 것들을 그 단계가 되기 전에 잘 차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의 건강 상태가 과도하게 나빠지게 되면 아기도 나빠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엄마가 열이 나면서 심박수가 올라가면 아기 심박수도 같이 뛰어요. 그 조그만 아기가 얼마나 무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약은 의사랑 항상 상담하셔서 안전한 약 사용하시고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살피시고 적절한 처방, 적절한 치료로 그런 이제 안 좋은 상태를 빨리 벗어나시는 게 임신 중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관련 영상도 같이 시청해주세요.